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 정부가 매 시기마다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내놓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주거 심리는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원인은 워낙 뛰어오르고 있는 전세값과 월세값 때문이겠죠. 자, 2016년은 이러한 주거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남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을 텐데 저희가 전화 그리고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전략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이 연간 전망, 내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윤환 대표도 지금 부동산 쪽에 한 20여 년간 계셨나요? 네. 자, 이 오랜 시간 동안을 네. 이렇게 부동산에 있으면서 해가 바뀌면서요. 네. 또 내년에는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그런 전망이 잘 맞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지난 한 10년 전으로 네. 거슬러서 2005년, 6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는요. 시장이 생각했던 워낙 침체 분위기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었던 네.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해를 본다면 야, 이거 이 정도만 오르고서는 좀 정체되겠지라는 정도로 했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을 소위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가라앉게 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그렇죠. 해를 거듭할수록 살아났었습니다. 2006년, 7년, 8년 해가지고요. 네. 종목 불문하고 재개발, 재건축 또 그냥 일반 아파트 말고도 여러 가지 일반 빌라까지 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었던.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강부자 네. 또 이런 단어들 네, 종부세도 그렇죠. 나왔었고요. 예. 자, 그랬는데 네. 여러분 2008년에 잠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 네. 벌어진 이후로는 얼마나 시장이 완전 죽는 거 아닐까 하고 약간 궁금증. 네. 그런데 시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2009년, 10년도. 그러다가 또 이거 이제 2010년을 정점으로 했는데 네. 옛날에는 하다가 이렇게 올릴 줄 몰랐는데 2010년 이후로는 하다가 이렇게 가라앉을 줄 몰랐었어요. 아. 네, 그래서 2012년, 13년 그야말로 그 해를 평가를 한다면 야, 완전히 시장이 죽어 있다.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글쎄 하는 정도의 어떤 연해가 마무리될수록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좋아질까라는 어떤 기대 섞인 네.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2015년 올해를 바라보는 어떤 전망이었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지금 세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이어지죠. 2016년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의한 우리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그런 또 우려감 그리고 이제 공급량 확대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2016년이 지금은 글쎄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네. 이런 부분을 좀 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글쎄라는 네. 부분이 올라가는 쪽의 글쎄냐 내려가는 쪽에 우려 섞인 글쎄냐라고 네. 본다면요 이걸 갖고 타이밍을 내가 조금 매도를 예를 들어 서둘러야 될지 아니면 좀 늦어야 네. 될지 이런 부분도 선택의 폭에 중요한 그 그렇죠. 변수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울긴 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있는 시장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네. 이 방송을 계속 보면서 그렇죠. 알아가는 그리고 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큰 환경을 알아가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과연 내년에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글쎄라고 했던 부분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만기가 1월 20일이에요. 네. 그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적은 서울 신대방동 소재 이제 거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도 만기가 1월 20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물건을 구해서 그 즈음에 그 이사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전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광명 집을 팔아서 그 입주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11월 초쯤에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만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광명 지역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10월까지는 굉장히 매매가 활발했는데 제가 그 물건을 내놓은 시점이 11월 초부터 네. 그 상당히 이렇게 냉각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도 좀 한 2번 정도 내렸거든요. 1,000만 원씩.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매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세입자분하고 협의가 돼서 네. 매매 시점에서 기간을 조금 많이 드릴 테니까 집 구할 기간을 조금 그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조금 있어보자 그건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집에 저희가 입주해야 될 집 그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또 기다리면 어쨌든 저희는 그 추가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금전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오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매가 이렇게 냉각된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그냥 그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해서 그냥 2년 더 있다가 이거를 팔게 되면 그땐 또 시장이 어떨지 몰라서 그렇죠. 네. 예, 지금 조금 그나마도 오른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최선책은 이걸 팔고 싶은데 만약에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기다렸다가라도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저요? 네,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이은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네네. 갖고 계신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답변을 짧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이제 광명 푸르지 아파트를 전세 놓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걸 언제부터 갖고 계셨죠? 분양받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네.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이제 세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약간 가라앉은 상태에서 네네. 향후 전망으로 본다면 네. 철산동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좀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쪽 옆에 광명 구시가지 내에 있는 재개발 어떤 예상은 일단은 거의 뭐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있는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그 네. 중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입주된 이런 뭐 철산 푸르지 하늘채부터 해가지고 철산 레미안자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몇 해 전에 이제 입주를 했지만 2007년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게 곧 전세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굉장히 큰 격차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굳이 이렇게 매도가 안 되는데 매도에 네. 너무 이렇게 가격을 낮춰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한 2년을 더 지켜가도 괜찮다라고 조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있는 거주 수요자들 왜냐하면 자, 안 그러면 이제 그 철산주공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 아파트가 향후 그 5년 안쪽으로 입주해서 새 아파트가 될 리는 없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철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그 완전 새 아파트보다는 약간은 못하지만 지금 네.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4억 중반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처음 내놨을 때가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4억 예. 3천까지 내려놨어요. 예, 근데 이제 전세가 지금은 시세가 뭐 거의 3억 한 8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네, 7, 8천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이제 갭 차이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조금 이렇게 지나고 가게 되면 2년 후에는 다시 4억 5천, 4억 6천 정도로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내가 얼마를 묻어두고 갈 것이냐. 그 5천이란 금액은 네.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집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럴 때 약간의 네. 융자를 부담을 해도 괜찮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약간 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죽을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계속 시장이 약간 더 가라앉을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4억 3천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전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 자, 그런 상태에서 2년을 지켜놓고 간다면 다시금 네. 전세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아, 왜냐하면 왜? 이 구로나 가산 디지털 쪽에 네네. 입주되고 있는 그 실거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서울 쪽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좋을 것 같지만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오히려 광명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지금보다는 조금 늦춰서 지금 이제 전세 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이제 신대방 쪽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네. 뭐 저쪽 그 수도여고라든지 대방중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촌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괜찮거든요, 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가져가서 즉 집을 사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 타이밍으로는 올 중반기, 하반기 이쪽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보세요. 근데 이제 광명집을 팔지 않으면 네. 그 뭐 자금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거를 이제 대출을 이제 받고선 진행을 하신다면은 네. 이제 광명집을 팔았을 때 네. 글쎄 뭐 꼭 굳이 제가 가져가라는 이유는 그래도 놔둬도 네. 전세금 상승해서 집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근데 이제 이걸 새로 네. 사도 약간의 내가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명집에 강명 푸르지오를 놔두는 네네. 금액 자체가 한 5천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금적인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도 부담돼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네. 약간 그거를 융자선에서 조금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해서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사는 시기로부터. 그러면 충분히 한 2년은 더 가져가도 좀 약간의 네. 상승 분위기에서 몇 천만 원 이익은 더 챙길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주택을 사실 때 이제 융자를 5천 정도는 더 낀다는 마음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분양이 또 엄청 풀려서, 네. 2년 후에는 또 엄청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그때 또 지역마다 시장이- 틀린데요. 네네. 항상 철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선호도가 광명시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리고 가사이나 구로에 있는 주거 선호도 면에서 전세 네.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금액들이 항상 민감하게 작용되는 곳이 철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전망을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만큼은.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분양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네.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전세 비율이 내 그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한번 2년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네. 아마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든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네.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리게 된다면은 더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네네. 한번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네네. 이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고 점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가 수원의 메탄동에 네. 위부 하늘채 33평을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저기 1월 달에 그 동탄에 반도 유보라를 입주를 1월 달부터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위부 하늘채를 지금 사는데 지금 글로 이사를 가야지 좋을지 아니면은 동탄 쪽에 네.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이거 미분을채를 지금 해놓고 가야 될지 앞으로 두 가지를 봤을 때 전망이 어디가 더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브 하늘채를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세입자를 세입을 주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아파트들이 많고 가지고 네. 전세를 매도를 했지.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네, 좋은데 네. 네, 시청자님 제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화 상태가 좀 그래서요. 우선 그 핵심은 지금 네. 수원 영통구 메탄동에 있는 그 두산 이부 하늘채 아파트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전세를 놓고 예, 가는- 전세를 놓고 가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따져야 되거든요. 네네. 우선 중요한 건 동탄 2기 신도시에 그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반도 유보라. 근데 거기서 지금, 위치가 지금 정확히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탄이기 신도시만 해더라도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나옵니다. 11만 5천 가구거든요. 그 중에서 이 중심, 역세권, 즉 KTX 역사가 지나가는 역세권역 중심을 기준으로 한 시범지구. 여기는 가격이, 시범지구 안에 있으면 가격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래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외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나올 물량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되기는 어려운 반면에 이렇게 항상 동탄 내에서도 이렇게 특화된 시범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메탄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갈까 말까인데요. 네네. 사실 여기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 두산이브 하늘채 아파트가 2008년에 입주한 3,400세대 아파트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수원, 이 삼성, 디지털 시티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거든요. 메탄동부터 네, 해서 예. 이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안에서 새 아파트고 단지 크기가 큰 이 메탄 위브 하늘채 아파트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또 전세 비율도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지는 동탄이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처럼 만약에 전세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거래가 네. 조금 침체된 듯 해도요. 전세 수요자가 즉 집을 사기에는 제일 만만하고 조금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동탄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여기를 전세를 놓고 차라리 가도 전세를 놓고 괜찮을까요? 가도 가격은 안정적일 것이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교통편이 아직은 안 좋아서 저희는 여기 메탄동에 사는 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메탄동에 차라리 메탄동- 거주를 하시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동탄 이기신도 시범지구에 있는 곳을 전세를 주고 그러고 네. 나서 한 2, 3년을 보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 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쪽 괜찮을 수 다르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KTX 노선이라는 교통 호재와 맞물려서요. 주거 인프라가 그 중심 지역으로 계속 했을 때는 네. 그쪽에서 특화된 어떤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꾸준히 한 2, 3년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도 요새 공급 과잉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만약에 조금 동탄 이기 신도시에서 약간 변두리거나 조금 그쪽하고 멀 거라면은 사실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멀지 않고 거기 KTX 바로 옆에 네. 그 시범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충분히 많은 수요자가 동탄 1기 신도시 병점 수원 이남에서 계속 그쪽만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투자용으로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년 후도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거죠. 그럼 예, 좋게.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인천 구리요. 경기도 구리 인창동에요. 네. 주공 6단지 27평을 갖고 있거든요. 8년 보유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잘 투자를 할 줄 몰라서 네. 계속 갖고 있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음. 옆에 다산지구가 들어서면 네. 지금 거기 분양가가 그렇게 네. 비싸지가 않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것이 과연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치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리 인창동에 네. 주공 6단지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자, 이걸 거주 안 하시고 지금 세를 계속 놓고 계신 거고요. 예. 자, 지금 불안한 부분 오른쪽에 그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뭐 이제 분양도 잘 됐고 지금 뭐 프리미엄까지 존재된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닐지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곳이에요. 자, 이 구리는요. 네. 사실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리 시가지 네. 자체가요. 워낙 네. 좁아요. 네. 자, 그래서 구리가 이제 서울 동쪽에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위치해 있다면 이렇게 인창동이라든지 또 뭐 수택도 이 중심지 권역 자체는요. 생활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가격도 만만하고요. 거주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네. 근데 이제 이 외곽이 문제죠. 이 외곽이 남양주예요. 지금 남양주 뭐 별내부터 해가지고 갈매지구 여기 이제 다산 신도시 이런 곳들에 새 아파트가 있으면서 넓게는 이쪽에 주거 하시는 분들이 좀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들어차 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지금 이제 96년도 입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아닌 대신에서는 거주하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늘 그냥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약간 오르면 매매가격이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금액 오른 거는 약간 유지부동이랄까 금액이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투자처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투자라는 여기는 쪽 측면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전세 맞지는 끼고 계속해서 놔둬서 투자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좀 내가 가지고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그게 아닌 뭐 10명이 달려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이 안에서 소화되는 게 전부예요. 예. 차라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그 주거 선호도면서 신축의 아파트고 많은 서울에서의 그 어떤 진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자라면 투자지.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처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기는 네.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매도 쪽으로 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매도 같습니다. 쪽으로. 네. 그 매도를 그냥 언제 해야 시기가 되는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올 중반기 하반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여기는 가격이 안 무너지니까요. 그냥 전세 만기 시점 되면 그때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네.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예, 여기는 굳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일 토요일과 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